최초의 특수부대 UDT 여군 출신의 여교사가 남자 고등학교에 부임하게 되었고 선생들에게 욕설과 성희롱을 하고 교실에서 담배까지 피워대는 양아치들이 들끓는 일진 학생들을 전부 정신개조하고 UDT의 방식으로 참교육시키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훈련생, 정신 차려. 눈 떠. 새벽의 차가운 바닷물이 온몸의 감각을 마비시켰다. 칠흑 같은 어둠과 살을 애는 파도, 그리고 교관들의 고함 소리가 뒤섞인 지옥의 한가운데 UDTSEAL 선발 과정의 마지막 관문, 지옥주의 닷새째 밤이었다. 김효진 중사는 고무보트 IBS에 머리를 기댄 채 거의 의식을 잃어가고 있는 20살 남짓의 훈련생 뺨을 거칠게 때렸다. 여기서 포기하면 평생 후회한다. 내 한계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야. 일어서. 그녀의 동료의 훈련생은 간신히 눈을 떴다. 동기애와 경쟁심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 교관에 대한 믿음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김효진은 UDT 창설 이래 최초로 지옥주를 통과한 여군이었고 모든 훈련생에게 살아있는 신하였다. 그녀의 격려 한마디는 그 어떤 진통제보다 강력했다. 훈련생은 이를 악물고 다시 몸을 일으켰다. 그것이 문제였다. 그녀의 격려가, 그녀의 존재가 그를 한계 너머의 죽음으로 내몬 것이다. 몇 시간 후 해가 채 뜨기도 전에 훈련생은 저체온증으로 쓰러졌다. 싸늘하게 식어가는 몸을 붙잡고 응급처치를 하며 미친 듯이 외쳤지만 그는 다시 눈을 뜨지 못했다. 자신의 손안에서 쓰러져간 젊은 생명. 그의 마지막 눈빛에 담겨있던 절대적인 신뢰는 이제 그녀의 심장을 파고드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었다. 그날 이후 전설 바이퍼는 무너졌다. 바다와 총성 그리고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던 그녀는 한 사람의 죽음이라는 죄책감의 무게를 이기지 못했다. 불면의 밤이 이어졌고 파도 소리는 죽은 훈련생의 원망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결국 그녀는 UDT 마크가 선명한 군복을 벗었다. 몇 년의 방황 끝에 그녀가 내린 결론은 속죄였다. 자신을 믿다 쓰러져간 그 아이처럼 주체 못하는 에너지와 잘못된 객기로 스스로를 파괴하는 아이들을 구원하겠다. 그들을 강인한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 그것이 죽은 훈련생에게 그녀가 바칠 수 있는 유일한 진혼곡이었다. 그녀가 선택한 속죄의 장소는 아이러니하게도 UDT의 심장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였다. 대한민국 해군의 요람이자 거친 파도와 싸우는 뱃사람들의 기질이 살아 숨쉬는 도시. 그곳에서도 가장 악명 높은 남자들만의 왕국, 진해해군 공업고등학교의 체육교사직에 그녀는 지원했다. 오래된 디젤 세단이 해안도로를 따라 진해 시내로 접어들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온통 군항의 색채로 가득했다. 위풍당당한 구축함의 회색 선체, 거대한 크레인이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조선소, 그리고 갈매기 울음소리 너머로 아스라이 들려오는 군가 소리까지. 이곳에서 태어난 사내 아이들은 요람에서부터 바다와 싸우는 법을 배우는 듯 했다. 진해해군 공업고등학교. 교문 위로 보이는 낡은 교명은 마치 이곳의 정체성을 웅변하는 듯 했다. 해군 사관학교나 부사관 혹은 거대 조선소의 핵심 인력이 되는 것이 최고의 미덕으로 여겨지는 곳. 그만큼 힘과 서열의 논리가 지배하는 야생의 바다와도 같은 곳이었다. 교장실에서 그녀를 맞이한 것은 머리가 희끗하고 잔주름이 가득한 세상사에 지친 표정의 교장이었다. 그는 김효진의 이력서를 내려다보며 연신 헛기침을 했다. 해군 특수전단 중사 전역. 이 한 줄은 평범한 학교에서는 경외의 대상일지 몰라도 이곳에서는 오히려 더 큰 반발을 불러일으킬 도화선이 될 수도 있었다. 김효진 선생님. 이력이 참 대단하시군요. 하지만 우리 학교는 많이 다릅니다. 교장은 체념한 듯 말을 이었다. 이곳은 정글입니다. 힘이 곧 법이고 약하면 도태되는 곳이죠. 교사도 예외는 아닙니다. 특히 선생님이 맡으실 2학년 그 중에서도 조선기계관은 상어떼가 우글거리는 수족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교장은 잠시 말을 끊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리고 그 상어떼를 이끄는 5마리의 백상아리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놈들을 오성이라 부릅니다. 교장의 입에서 한 명 한 명의 이름이 흘러나왔다.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피지컬로 무리를 이끄는 리더 윤두준. 차가운 눈으로 판을 읽고 모두를 손안에 넣으려는 설계자 용준영. 작은 체구지만 누구보다 독하고 예측 불가능한 독종 양효섭.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운동신경의 소유자 짐승 이기광. 그리고 2m에 가까운 키로 모두를 압도하는 장벽 손동훈까지. 교장은 한숨을 쉬며 말을 맺었다. 그놈들은 교사도 우습게 압니다. 여자 선생님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마 첫날부터 선생님의 모든 것을 시험하려 들 겁니다. 부디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합니다. 김효진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것은 새로운 임무를 앞둔 지휘관의 냉철함이었다. 걱정 감사합니다, 교장 선생님.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저는 이곳의 아이들과 사이좋게 지내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제 임무를 완수하러 왔을 뿐이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의 교장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교장실을 나온 김효진은 곧장 자신의 첫 번째 전장, 2학년 조선기계과 교실로 향했다. 복도 끝 유독 시끄러운 소음과 희미한 담배 연기가 새어나오는 문 앞에 섰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지옥주 닷새째의 차가운 바다 그리고 자신을 믿고 따르다 쓰러져간 훈련생의 마지막 얼굴이 떠올랐다. 이번엔 실패하지 않아. 그녀는 조용히 속삭이며 눈을 떴다. 죄책감에 흔들리던 눈빛은 사라지고 목표물을 눈앞에 둔 바이퍼의 눈빛이 그 자리를 채웠다. 철컥. 망설임 없이 그녀는 상어떼가 우글거리는 수족관의 문을 열었다. 교실 문이 열리는 순간 김효진을 맞이한 것은 무질서의 결정체였다. 자욱한 담배 연기와 땀 냄새, 고성과 욕설이 뒤섞여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이었다. 교실 뒤편에서는 대놓고 판돈을 걸고 팔씨름판이 벌어졌고 창가에서는 대여섯 명이 창틀에 걸터앉아 담배를 피우며 연기를 복도 쪽으로 뿜어내고 있었다. 그 누구도 새로 들어온 교사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곳에서 교사는 투명인간이거나 혹은 조롱의 대상일 뿐이었다. 김효진이 묵묵히 교탁으로 걸어가 서자 그제야 몇몇 학생들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 시선은 이내 교실 전체로 전염되었다. 소음이 잦아드는가 싶더니 곧이어 그보다 더 불쾌한 침묵과 수군거림이 공간을 채웠다. 수십 개의 눈동자가 마치 스캐너처럼 그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내렸다. 와, 이번엔 여자다. 몸매 죽이는데? 야, 저 가슴 진짜냐? 수술한 거 아니냐? 음습하고 저열한 말들이 사방에서 터져나왔다. 그들은 그녀를 인격체가 아닌 그저 눈요깃거리, 새로운 장난감으로 취급했다. 하지만 김효진은 조금의 동요도 없이 싸늘하게 침전된 눈으로 교실을 천천히 훑쳤다. 그녀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학생들은 저도 모르게 움찔하며 시선을 피했다. 그때 교실의 가장 상석, 마치 자신들만의 구역임을 과시하듯 책상 여러 개를 붙여놓고 앉아있던 오성 무리에게서 냉소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선생님, 애들 군기 잡으러 오셨어요? 아니면 남자 구경하러 오셨어요? 설계자 용준영이었다. 그는 특유의 시니컬한 표정으로 턱을 괜 채 명백한 조롱의 말을 던졌다. 그의 말에 교실은 다시 한번 낄낄거리는 웃음바다가 되었다. 김효진의 시선이 용준영에게 향하자 그의 옆에 앉아있던 리더 윤두준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는 훤칠한 키와 다부진 체격, 연예인 같은 외모를 가졌지만 그 눈빛은 상대를 깔아뭉개는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윤두준은 그녀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와 섰다. 그리고는 대놓고 그녀의 가슴팍으로 시선을 고정한 채 비웃음을 머금고 말했다. 자기소개 한번 거창하게 하시네. 그래서 우리한테 뭘 가르치시겠다고? 여자한테 배울 만한 게 있나 모르겠네. 김효진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녀의 침묵이 답답하다는 듯 독종 양효섭이 옆에서 끼어들었다. 야, 그냥 보내버리자. 재미도 없는 여자랑 무슨 수업이야. 윤두준은 마치 선심이라도 쓰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하긴 여자 몸으로 여기까지 온 용기는 가상하네. 좋아, 기회를 주지. 그는 창밖의 바다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학교 바로 앞에는 해군들이 훈련하는 데 사용하는 해양 장애물 코스가 낡은 채로 방치되어 있었다. 저기 보여?
저기서 우리 오성이랑 한판 붙자고. 5대1로 저기 보이는 부표 찍고 돌아와서 장애물 코스 완주하기. 어때, 콜? 그것은 명백히 승패가 정해진 게임이었다. 건장한 남학생 5, 그것도 학교에서 가장 운동신경이 뛰어나다는 오성을 상대로 여자 혼자 이기는 것은 불가능했다. 만약 우리가 이기면 깨끗하게 인정하고 2번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여기 지네 바닥에 발도 붙이지 말고 꺼져버리라고. 하지만 만약 만에 하나 당신이 이기면 우리가 당신 개가 되어줄게. 어때? 윤두준의 제안은 사실상 최후 통첩이었다. 교실의 모든 시선이 김효진에게로 향했다. 그들은 그녀가 모욕감에 울음을 터뜨리거나 혹은 말도 안 된다며 소리 지를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김효진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단 한마디였다. 좋다. 예상치 못한 간결한 승낙에 윤두준을 포함한 오성의 얼굴에 순간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김효진은 그들에게 한 걸음 다가서며 말을 이었다. 개가 될 필요는 없다. 대신 내가 이기면 너희는 내 훈련생이 된다. 내 수업 시간의 잡담, 지각, 불평, 그 어떤 예외도 없이 내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 여기 있는 전원 모두. 그녀의 눈빛은 교실 안의 모든 학생들을 꿰뚫고 있었다. 그것은 제안이 아니었다. 이미 승리를 확신한 자의 통보였다. 윤두준은 그녀의 눈에서 잠시 알 수 없는 압박감을 느꼈지만 이내 자존심이 그 감정을 덮어버렸다. 재미있네. 좋아, 까짓 거. 그렇게 하지. 내일 아침 9시. 그 자리에서 보도록 하지. 김효진은 그 말만 남기고 뒤돌아 교실을 나섰다. 그녀의 등 뒤로 승리를 예감한 상어떼의 환호와 조롱이 폭발했다. 그들은 내일 있을 여교사 능욕쇼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떠 있었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알지 못했다. 자신들이 지금 대한민국 최강의 특수부대가 만들어낸 인간 병기 바이퍼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사실을. 다음 날 아침 진해 해군공업고등학교는 거대한 야외 극장으로 변해 있었다. 오성과 새로운 여교사의 5대1 목숨을 건 대결 소식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수업은 사실상 마비 상태였다. 학생들은 학교 앞 방파제와 해안도로를 가득 메우고 세기의 구경거리를 기다리며 떠들어댔다. 야, 저 여교사 오늘 진짜 나오냐? 어제 그 자리에서 빤스런한 거 아니야? 나오면 완전 개쪽 당하는 거지. 팝콘이나 준비하라고. 그들의 대화에는 김효진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조차 없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들의 지루한 일상에 잠시 등장한 광대일 뿐이었다. 잠시 후 요란한 환호성과 함께 오성이 모습을 드러냈다. 윤두준을 필두로 그들은 마치 아이돌 그룹처럼 여유롭게 손을 흔들며 나타났다. 모두가 완벽한 근육질 몸매를 과시하는 수영복 차림이었다. 특히 운동으로 다져진 이기광의 몸은 웬만한 보디빌더 못지않았다. 그들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준비 운동을 하며 곧 있을 승리를 만끽했다. 그들이 몸을 풀고 있을 때 김효진이 나타났다. 요란한 등장이었던 오성과 달리 그녀는 인파를 헤치고 조용히 출발선으로 걸어왔다. 그녀의 차림은 극도로 기능적이었다. 검은색의 전신 수영복은 그녀 몸의 모든 군사를 감추고 오직 생존과 전투를 위해 단련된 날카로운 근육의 선들만 드러내고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 질끈 묶은 머리. 그녀의 모습에 잠시 소란이 멎었지만 이내 더 큰 조롱의 휘파람 소리가 터져나왔다. 준비됐나, 선생님?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빌면 용서해 줄 수도 있는데. 윤두준이 마지막 조롱을 던졌다. 김효진은 대답 대신 출발 신호를 맡은 학생에게 턱짓을 했다. 준비 출발. 신호와 함께 5명의 남학생들이 거대한 물보라를 일으키며 일제히 바다로 뛰어들었다. 젊음과 힘을 앞세운 그들의 스트로크는 폭발적이었다. 순식간에 김효진을 저만치 따돌리고 앞으로 치고 나갔다. 방파제를 가득 메운 학생들은 열광했다. 하지만 김효진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수영법은 그들과 근본적으로 달랐다. 그들이 물을 때리며 나아갔다면 그녀는 물을 미끄러져 나아갔다. 수면 위로 거의 파장이 일지 않는 UDT의 전투 수영법 캄베사이드 스트로크. 한쪽 어깨와 머리만 수면 위에 내놓은 채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물의 저항을 이겨내는 기술이었다.
속도는 폭발적이지 않았지만 조금의 체력 손실도 없이 꾸준했다. 첫 번째 반환점인 붉은 부표에 오성이 먼저 도착했다. 하지만 그들의 호흡은 이미 거칠어져 있었다. 그들이 숨을 고르며 다시 출발하려 할 때 소리 없이 다가온 김효진이 유령처럼 그들을 스쳐 지나갔다. 뭐야? 자신들을 추월해 나가는 그녀를 보며 오성의 얼굴에 처음으로 당혹감이 스쳤다. 그들은 서둘러 그녀를 뒤쫓았지만 이미 페이스는 흐트러진 뒤였다. 두 번째 코스인 해상 장애물 지대에 도착했을 때 격차는 더욱 벌어져 있었다. 먼저 로프에 매달린 김효진은 팔 힘만이 아닌 다리와 허리의 반동을 이용해 리드미컬하게 올라갔다. 뒤따라온 학생들은 오직 팔 힘에 의존해 낑낑대며 로프에 매달렸고 지친 근육은 비명을 질렀다. 장애물을 넘고 통나무를 건너고 그물망을 통과하는 내내 그녀의 움직임은 한편의 교본과 같았다. 모든 동작은 목적에 맞게 최적화되어 있었고 단일의 에너지도 낭비하지 않았다. 반면 오성의 움직임은 힘만 앞섰을 뿐 요령이 없어 체력 소모가 극심했다. 마침내 마지막 결승점이 눈앞에 보였다. 김효진은 속도를 더욱 높여 여유롭게 결승점을 통과했다. 그리고 잠시 후 거의 탈진 상태가 된 오성 멤버들이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윤두주는 분함에 모래사장을 주먹으로 내리쳤고 다른 멤버들은 그대로 드러누워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방파제를 가득 채웠던 함성과 조롱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수백 명의 학생들이 입을 벌린 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오성의 신화가 그들의 눈앞에서 처참하게 박살난 순간이었다. 김효진은 숨을 고르고 있는 윤두준에게 천천히 다가가 그의 눈을 똑바로 내려다보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의 귀에 똑똑히 박혔다. 너희가 가진 힘은 그저 제멋대로 날뛰는 거친 파도일 뿐이다. 그녀는 쓰러진 다른 멤버들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파도를 타고 넘는 법을 배운 사람이고. 그녀는 그 말만 남기고 젖은 몸을 이끌고 인파 속으로 걸어갔다. 학생들이 모세의 기적처럼 길을 열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조롱이 없었다. 오직 이해할 수 없는 존재에 대한 경외와 원초적인 두려움만이 가득했다. 해변에 남겨진 것은 무너진 오성의 자존심과 그들을 지배하기 시작한 새로운 서열의 무게뿐이었다. 포항제철고의 야수들을 굴복시켰던 독사처럼 진해의 상어떼를 제압한 바이퍼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다. 해변에서의 굴욕적인 패배 이후 2학년 조선기계과에 흐르는 공기는 이전과 180도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김효진을 향해 조롱을 던지거나 그녀의 존재를 무시하는 학생은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폭풍 전야와도 같은 무겁고 긴장된 침묵이 감돌았다. 특히 오성은 약속대로 그녀의 수업 시간에는 꼼짝없이 훈련병으로서의 자세를 취했지만 그들의 눈에는 굴복의 치욕과 억눌린 반항심이 맹수처럼 도사리고 있었다. 김효진은 그들의 그런 기운을 모를 리 없었다. 그녀는 바로 다음 체육 시간 학생 전원을 학교 뒤편의 낡은 실습장으로 이끌었다. 그곳에는 해군 훈련용으로 쓰이다 방치된 육중한 통나무들과 낡은 IBS 고무보트가 흉물처럼 버려져 있었다. 오늘부터 훈련 프로그램을 변경한다. 너희가 그토록 자랑하는 힘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몸으로 직접 깨닫게 해주지. 그녀가 발표한 첫 번째 훈련은 로그 PT에라그 PT, 통나무를 이용한 체조였다. 한 조에 8명. 200kg이 넘는 통나무를 어깨에 메고 앉았다. 일어서기, 머리 위로 들어 올리기, 어깨에 맨 채로 구보하기. UDT 훈련의 기초이자 개인의 힘이 아닌 완벽한 팀워크를 요구하는 지옥의 훈련이었다. 악, 시발 무거워. 야, 같이 들어. 너 때문에 어깨 빠지겠다고. 통나무를 어깨에 맨 순간 사방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오성의 멤버들이 속한 조 역시 마찬가지였다. 윤두준의 구령에 맞춰 움직이려 했지만 각자의 힘과 자존심만 내세우다 보니 통나무는 요동치며 그들의 어깨를 짓눌렀다. 바로 그때 김효진의 시선이 한 학생에게 꽂혔다. 독종 양효섭이었다. 그는 오성 멤버 중 가장 체구가 작았다. 짐승 이기광이나 장벽 손동훈 같은 멤버들 사이에서 그의 왜소함은 더욱 도드라졌다.
그는 자신의 약점을 보이지 않으려는 듯 이를 악물고 무리하게 힘을 주며 버텼다.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랐고 다리는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요섭, 힘 제대로 안 줘? 너 때문에 균형 다 무너지잖아. 그 같은 조의 학생이 소리치자 양요섭의 눈에 도끼가 번뜩였다. 그는 무언가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 크악 하는 기합과 함께 온몸에 힘을 쥐어짰다. 하지만 무리한 움직임은 오히려 균형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았다. 통나무가 한쪽으로 크게 기울었고 양요섭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나뒹굴었다. 훈련 중단. 김효진이 달려와 양요섭의 상태를 살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어깨와 허리에 무리가 간 상태였다. 다른 학생들이 웅성거리는 사이 양요섭은 창피함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거칠게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괜찮다고요. 할 수 있으니까 신경 꺼요. 그의 외침은 강인함의 표현이 아니었다. 자신의 약점을 들켜버린 상처 입은 짐승의 울부짖음이었다. 그날 훈련이 끝난 후 김효진은 약품을 챙기기 위해 보건실로 향했다. 그곳에서 보건교사인 오 선생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녀를 맞았다. 김 선생님, 오늘 훈련하다 또 무슨 일 있었나 봐요. 양요섭 학생, 어깨에 온통 시퍼렇게 멍이 들어서 왔던데. 오 선생은 따뜻한 차를 건네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그 아이 참 안쓰러운 아이예요. 겉으로는 독하고 강한 척은 다하지만 속은 누구보다 여려요. 어릴 때부터 워낙 외소해서 형제들하고 늘 비교당하고 친구들한테도 무시당하기 일쑤였대요. 그래서 더 필사적으로 강해 보이려고 하고 자기보다 덩치 큰 애들하고만 싸움을 걸죠. 강함을 증명하지 못하면 자신의 존재 가치가 사라진다고 믿는 아이예요. 오 선생은 잠시 망설이다 잠긴 서랍에서 낡은 학생 기록부 하나를 꺼냈다. 2학년 양요섭. 상담 내역에는 체격 콤플렉스로 인한 과잉 행동, 인정 욕구에 대한 강한 집착 등의 소견이 적혀 있었다. 김효진은 말없이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한계에 부딪혀 포기하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려 했던 자신을 믿는 눈빛으로 바라보던 그 훈련생의 얼굴과 약점을 들키지 않으려 발버둥 치던 양요섭의 얼굴이 겹쳐졌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었다. 상처 입은 채 세상에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위태롭게 절벽 끝에 서 있는 영혼들이었다.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이 이곳에 온 이유는 단순히 아이들의 넘치는 에너지를 통제하고 억누르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들의 거친 겉모습 안에 숨겨진 깊고 어두운 심해. 그 상처의 근원을 들여다보고 부서진 내면을 치유하며 스스로의 힘으로 파도를 넘어설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 그것이 바이퍼가 아닌 교사 김효진에게 주어진 진짜 임무라는 것을. 보건실 창밖으로 보이는 진해의 바다는 그날따라 유독 깊고 고요해 보였다. 오성의 서열에 미묘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장현승이라는 이름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부터였다. 장현승은 한때 오성과 어울려 다니던 무리 중 하나였다. 하지만 그가 힘을 키우는 대신 전자기기와 드론에 빠져들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세계에서 도태되었다. 그는 오성에게 있어 더 이상 친구가 아닌 과거에 알던 놈 정도의 존재였다. 장현승은 기계에 천재적인 재능이 있었다. 특히 드론 설계와 조종에 있어서는 전국 고교생 중에서도 손에 꼽힐 정도였다. 그는 전국 항공과학 경진 대회를 앞두고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신형 드론을 거의 완성한 상태였다. 사건은 모두가 나른해진 점심시간 운동장에서 벌어졌다. 짐승 이기광이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운동신경을 과시하며 축구공으로 묘기를 부리고 있었다. 그가 힘껏 찬 공은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다 운동장 한편에서 드론의 최종 테스트 비행을 준비하던 장현승의 손을 강타했다. 악! 장현승의 손에서 미끄러진 드론은 그대로 시멘트 바닥으로 추락하며 파삭하는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이 났다. 정교하게 얽혀있던 카본 프레임이 부서지고 핵심 부품인 짐벌과 센서가 박살났다. 장현승의 몇 달간의 밤샘 작업이 단 한순간에 잿더미가 된 것이었다. 아, 미안. 실수. 이기광은 툭 한마디를 던질 뿐이었다. 그는 망연자실하게 주저앉은 장현승에게 다가가 지갑에서 10만 원짜리 몇 장을 꺼내 던졌다. 이거면 되겠지? 장난감 값으론 충분하잖아.
재수없게 길 막고 서 있긴. 그에게 있어 드론은 그저 비싼 장난감에 불과했다. 그 안에 담긴 장현승의 꿈과 노력의 무게를 그는 이해하지도 이해하려 하지도 않았다. 그 광경을 체육교사실 창문으로 모두 지켜보고 있던 김효진의 눈매가 가늘어졌다. 그날 방과 후 김효진은 5성 멤버 전원을 전자기기 실습실로 호출했다. 작업대 위에는 처참하게 부서진 장현승의 드론과 복잡한 회로도 그리고 정밀 공구들이 놓여 있었다. 이게 다 뭡니까? 윤두준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이기광 훈련병이 오늘 부순 물건이다. 너희 5명이 지금부터 이것을 완벽하게 수리한다. 지금 장난하세요? 우리가 기계 수리공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고칩니까? 이기광이 발끈하며 대꾸했다. 임무다. 시작해. 김효진의 단호한 명령에 그들은 투덜거리며 작업대 앞으로 모였다. 운동장과 바다를 지배하던 그들이었지만 좁쌀만 한 나사와 거미줄처럼 얽힌 회로 앞에서 그들은 어린아이나 다름없었다. 손동우는 자신의 커다란 손으로 섬세한 부품을 집으려다 오히려 다른 부품을 망가뜨렸다. 용준영은 설계도를 뚫어져라 쳐다봤지만 암호문 같은 기호들 앞에서 그의 냉철한 분석력은 무용지물이었다. 윤두준은 리더답게 지시를 내려보려 했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조차 알 수 없었다. 그들이 자랑하던 힘과 서열은 이 작은 기계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1시간이 넘는 사투 끝에 드론은 수리되기는커녕 더욱 엉망진창이 된 고철 덩어리가 되어 있었다. 그때 김효진이 실습실 문을 열고 장현승을 불렀다. 장현승은 5성 멤버들을 보고 겁먹은 듯 주춤거렸다. 장현승. 내 작품이다. 직접 고쳐봐. 장현승은 떨리는 손으로 인두와 핀셋을 집어들었다. 하지만 공구를 잡는 순간 그의 눈빛이 변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오직 자신의 창조물과 교감하는 장인의 집념만이 남았다. 그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현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부서진 프레임을 접합하고 끊어진 회로를 정교하게 땜질하고 망가진 센서를 교체하는 그의 손놀림은 마치 한편의 예술과도 같았다. 5성 멤버들은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자신들이 1시간을 넘게 망가뜨리기만 했던 드론이 장현승의 손길 아래서 조금씩 생명을 되찾고 있었다. 마침내 마지막 부품이 조립되고 장현승이 노트북으로 제어 신호를 보내자 드론의 프로펠러가 위잉 하는 경쾌한 소리를 내며 돌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넋놓고 바라보는 5성 멤버들에게 김효진이 나지막이 말했다. 어떤 힘은 무언가를 부수는 데 쓰인다. 하지만 어떤 힘은 부서진 것을 다시 만들고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데 쓰이지. 그녀는 5성 멤버들을 한 명 한 명 돌아보며 물었다. 진정한 강함이란 뭘까? 그리고 너희는 어떤 힘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나? 그 누구도 대답하지 못했다. 그들은 처음으로 자신들이 가진 힘의 무게와 그 힘이 가지지 못한 또 다른 강함의 무게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시선은 경쾌하게 비행하는 드론과 그 드론을 경이로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장현승에게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다. 장현승의 드론 사건 이후 5성의 분위기는 더욱 복잡해졌다. 김효진에게 힘으로도 다른 재능으로도 압도당했다는 사실은 그들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특히 리더인 윤두준의 내면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이 학교의 절대자가 아니었다. 김효진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자신이 구축해온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이대로 그녀의 방식에 흡수되어 순한 양이 될 수는 없었다. 그는 황제가 아닌 패배자가 되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그날 밤 5성은 자신들의 아지트인 진해로 근처의 낡은 정자에 모였다. 무거운 침묵을 깬 것은 윤두준이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딪혀야겠다. 그의 비장한 말에 다른 멤버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저 여자는 괴물이야. 정면으로 싸워서는 절대 이길 수 없어. 우리가 아는 방식으로는 안 돼. 용준영이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했다. 그래. 맞아. 윤두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 여자가 만든 판에서는 우리가 절대 이길 수 없어. 그렇다면 우리가 만든 지옥으로 저 여자를 끌어들이는 수밖에. 그의 눈이 번뜩였다.
그것은 모든 것을 건 마지막 도박이었다. 일주일. 우리가 직접 짠 진의 최강자 가리기 특별 훈련. 체력뿐만 아니라 깡다구, 정신력,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총동원한 진짜 지옥 훈련을 제안하는 거야. 저 여자 혼자 우리 5성 전체를 상대로. 그게 통할까? 손동훈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혼자라면 못 버텨. UDT 할머니라도 일주일 내내 우리랑 똑같이 구르고 먹고 자면서 버티는 건 불가능해.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육체와 정신의 한계를 시험하는 싸움이니까. 윤두준의 계획은 처절했다. 이것은 단순히 그녀를 이기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다. 그녀의 모든 것을 무너뜨려 다시는 재기할 수 없도록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다음 날 오성은 자신들을 따르는 무리까지 모두 이끌고 훈련을 마친 김효진의 앞을 막아섰다. 윤두준은 결투를 신청하는 검투사처럼 비장하게 입을 열었다. 김효진 선생님, 당신의 능력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방식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안합니다.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지금부터 일주일, 저희가 만든 지옥 훈련을 완수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살아남는다면 저희 오성은 당신을 진정한 스승으로 모시고 평생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포기한다면 당신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2번 다시 이 진의 땅에 발을 들이지 마십시오. 체육관에 얼음 같은 정적이 흘렀다. 그것은 그녀의 교사로서의 인생을 건 거부할 수 없는 도박이었다. 모두가 그녀의 입을 주목했다. 김효진은 그들의 도발적인 얼굴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리고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좋다. 너무나도 쉽고 단호한 승낙. 오히려 오성 멤버들이 당황했다. 단 조건을 건다. 그녀는 윤두준의 바로 앞까지 다가섰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교사의 것이 아니었다.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넘나들던 바이퍼의 눈빛이었다. 너희가 지옥을 원했으니 그에 걸맞은 대우를 해주지. 그 일주일간 너희는 학생이 아니다. 내 훈련 프로그램에 참가한 교육생이다. 너희가 짠 계획은 그저 참고 자료일 뿐 모든 훈련의 통제권과 최종 결정권은 나 교관에게 있다. 할 수 있겠나? 그녀의 말에는 반박할 수 없는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윤두준은 자신들이 판 함정에 스스로 빠져들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그 조건 받아들이죠. 그럼 내일 새벽 4시 운동장에서 보도록 하지. 교육생들. 김효진은 그 말과 함께 그들을 스쳐 지나갔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하며 환호했지만 윤두준은 등골을 타고 흐르는 서늘한 감각을 떨칠 수 없었다. 김효진의 마지막 눈빛. 그것은 도전을 받아들인 자의 눈빛이 아니었다. 사냥감이 제 발로 함정에 뛰어들어 주기를 기다려온 굶주린 포식자의 눈빛이었다. 다음 날 새벽 4시. 세상이 가장 깊은 어둠에 잠겨 있을 시간, 진해 해군 공고 운동장에는 30개가 넘는 그림자가 도깨비불처럼 일렁이고 있었다. 오성과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이었다. 밤새 잠을 설친 그들의 눈에는 긴장감과 함께 어떤 비장함마저 서려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지옥으로 전설 속의 바이퍼를 끌어들여 그녀의 신화를 끝장낼 생각에 흥분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다. 약속된 시간이 되자 어둠 속에서 김효진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나타났다. 그녀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다. 윤두준이 대표로 나서며 밤새 빼곡하게 채운 훈련 계획표를 내밀었다. 저희가 준비한 지옥주 프로그램입니다. 1일차 10km 구보 후 턱걸이 200회, 팔굽혀펴기 1000회. 그가 계획을 읊는 순간 김효진은 그것을 빼앗아 들고는 말없이 반으로 접어 찢었다. 그리고 또다시 반으로. 그녀는 종이 조각을 아무렇게나 바닥에 던져버리고는 어이가 없어 굳어버린 학생들을 향해 말했다. 이런 유치원생 체력장 수준으로 지옥을 운운했나. 너희는 아직 지옥의 입구도 본 적이 없다. 그녀는 운동장 한편에 어둠처럼 쌓여있는 물체를 가리켰다. UDT의 상징 IBS 고무보트였다. 오늘의 훈련 목표. IBS 해상 기동 및 육상 운반.
최종 목적지는 저기 보이는 STX 조선소 정문이다. 지금부터 시작. 네. 저걸 들고 조선소까지 가라고요? 미쳤어요? 누군가의 외침이 터져나왔지만 김효진의 눈빛은 그 어떤 반론도 허용하지 않았다. 학생들은 마지못해 6인 1조로 나뉘어 IBS를 들어 올렸다. 100kg이 넘는 생고무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자 여기저기서 고통스러운 신음이 터져나왔다. 출발. 지옥의 서막이 올랐다. 학교 정문을 나선 그들은 해가 뜨기 전에 차가운 해안도로를 따라 달리기 시작했다. 처음 몇 분간은 객기로 버텼지만 그들의 자신감은 젖은 솜처럼 무거워지는 IBS의 무게 앞에 처참하게 지식여졌다. 어깨는 불타는 듯했고 폐는 터질 것 같았으며 내딛는 걸음마다 아스팔트 바닥이 다리를 잡아끄는 듯했다. 아, 못해. 진짜 못하겠다고. 결국 이기광이 속한 조에서 한 명이 주저앉으며 대열이 무너졌다. 그 순간 함께 뛰던 김효진이 멈춰서서 그 조를 향해 외쳤다. 전원, 보트 위에 총원 탑승. 팔굽혀펴기 준비. 네. 보트 위에서요? 내 명령에 토다는 놈은 횟수 추가다. 준비. 실시. 그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삐걱거리는 보트 위에 엎드렸다. 6명의 무게가 더해진 보트는 더욱 무겁게 그들의 등을 짓눌렀다. 하나, 둘. 목소리 작다. 김효진의 무자비한 구령에 맞춰 그들은 지옥 같은 팔굽혀펴기를 시작했다. 한 명의 낙오는 곧 조 전체의 고통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뼈에 새기듯 가르치고 있었다. 겨우 조선소 정문에 도착했을 때 학생들은 이미 초죽음 상태였다. 하지만 김효진은 쉴 틈을 주지 않았다. 다시 보트 들고 바다로 들어간다. 지금부터 해상 기동 훈련이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차가운 새벽 바다로 들어섰다. 패드를 저었지만 지친 팔은 말을 듣지 않았고 보트는 제자리에서 맴돌았다. 파도가 칠 때마다 바닷물이 얼굴을 때렸고 짠물이 눈과 상처를 파고들어 타는 듯한 고통을 안겼다. 그때였다. 김효진이 직접 IBS 하나에 올라타더니 시범을 보였다. 패들은 이렇게 잡는 거다. 구령은 한 사람이. 호흡을 맞춰. 그녀의 시범은 완벽한 교본이었다. 그녀가 이끄는 보트는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파도를 가르며 나아갔다. 학생들은 그 모습을 보며 마지못해 따라하기 시작했다. 서로를 탓하고 원망하던 목소리는 점차 하나의 구령으로 통일되어 갔다.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그들은 출발했던 해변으로 겨우 돌아왔다. 모두가 모래사장에 시체처럼 쓰러져 하늘을 바라보았다. 지옥 같던 하루가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 앞에 선 김효진의 입에서 절망적인 한마디가 흘러나왔다. 오전 훈련 끝. 10분 뒤 오후 훈련 시작한다. 학생들의 눈에는 분노나 반항심이 아니었다. 오직 순수한 절망과 공포만이 남아있었다. 그들은 깨달았다. 자신들이 연 지옥의 문은 출구가 없는 곳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지옥의 문지기는 피도 눈물도 없는 바이퍼라는 사실을. 지옥주의 시간은 흐르는 것이 아니라 버텨내는 것이었다. 하루하루가 생존이었다. 이틀째는 끝없는 PT 체조와 구보, 사흘째는 통나무를 들고 산을 오르는 훈련이 이어졌다. 학생들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정신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그들의 눈에 서렸던 오만과 객기는 사라진 지 오래였다. 남은 것은 오직 생존 본능과 서로에 대한 원망뿐이었다. 나흘째 되는 날 김효진은 그들을 지내만 한쪽의 거대한 갯벌로 이끌었다. 오늘 훈련은 갯벌 포복이다. 저기 보이는 반대편 끝까지 전원 포복으로 왕복한다. 제한 시간은 4시간. 발이 푹푹 빠지는 갯벌은 걷기조차 힘들었다. 그곳을 포복으로 기어가는 것은 상상 이상의 고통이었다. 질척한 갯벌이 온몸에 달라붙어 움직임을 방해했고 숨을 쉴 때마다 비릿한 뻘 냄새가 역하게 올라왔다. 육체적 고통이 정신을 갉아먹기 시작하자 억눌려왔던 갈등이 수면 위로 터져나왔다. 야, 용준영. 너 때문에 늦어지잖아. 맨날 머리만 굴리니까 체력이 그 모양이지. 늘 냉소적으로 상황을 관망하던 용준영이 뒤처지자 윤두준이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리더로서 조급함이 생긴 탓이었다. 시끄러워.
어차피 시간 안에 못 들어가. 무식하게 힘만 쓰는 너보다는 나을걸. 용준영의 까칠한 대답에 윤두준의 이성이 끊어졌다. 둘은 갯벌 한가운데서 서로의 멱살을 잡고 뒤엉켰다. 그들의 싸움은 도화선이 되었다. 여기저기서 내가 제대로 안 하잖아. 다 너 때문이야. 라며 서로를 탓하고 원망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오합지졸. 그들은 다시 길들여지지 않은 야수들의 무리로 돌아가고 있었다. 전원 동작 그만. 그 순간 김효진의 목소리가 갯벌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엉망으로 뒤엉킨 학생들을 한심하다는 듯 바라보았다. 고작 이 정도였나. 너희가 말하는 강함이 고작 동료의 멱살이나 잡고 서로를 탓하는 수준이었어. 그녀는 진흙투성이인 학생들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왔다. 고개를 들어 내 옆에 있는 놈을 봐라. 학생들은 마지못해 고개를 들었다. 눈에 들어온 것은 자신과 마찬가지로 뻘에 절어 비참한 몰골을 하고 있는 동료의 얼굴이었다. 그놈이 경쟁자인가? 내가 짓밟고 일어서야 할 적인가? 김효진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아니, 그놈은 내 전우다. 내가 쓰러졌을 때 유일하게 내 손을 잡아줄 놈이고 내가 포기하려 할 때 내 등짝을 후려쳐서라도 끌고 갈 놈이다. UDT가 왜 최강인지 아나? 혼자 잘나서가 아니야. 내 옆에 전우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 그 믿음 하나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녀의 외침은 천둥처럼 아이들의 심장을 때렸다. 전우. 살면서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단어였다. 지금부터 서로를 부축해서 일어선다. 뒤처지는 놈은 끌어주고 힘든 놈은 밀어준다. 한 명도 빠짐없이 저 끝까지 함께 간다. 알겠나? 악. 누군가 자신도 모르게 외쳤다. 그러자 약속이라도 한 듯 모두가 악. 하고 함성을 질렀다. 윤두준은 말없이 용준영에게 손을 내밀었다. 용준영은 잠시 망설이다 그의 손을 잡고 일어섰다. 이기광과 손동우는 지쳐 쓰러진 다른 학생들의 양팔을 붙잡아 일으켰다. 그들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속도는 형편없이 느렸고 모습은 처참했다. 하지만 그들의 대열은 흐트러지지 않았다. 서로의 어깨에 기대고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 갯벌 위에는 더 이상 경쟁과 원망이 없었다. 오직 동료의 고통을 나누는 거친 숨소리와 서로를 향한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눈빛만이 존재했다. 진해의 거친 갯벌 속에서 그들은 비로소 하나의 팀으로 단련되고 있었다. 지옥주의 마지막 밤. 칠흑 같은 어둠이 진해 앞바다를 집어삼켰다. 파도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정막 속에서 학생들은 마지막 훈련을 앞두고 있었다. 최종 훈련은 야간 해상 침투. IBS를 이용해 지정된 해안까지 은밀하게 접근하여 목표물을 확보하고 돌아오는 UDT의 실전 훈련을 간소화한 것이었다. 바다에서는 소리가 없다. 오직 수신호와 서로에 대한 믿음만이 너희의 무기다. 살아 돌아오고 싶으면 정신 똑바로 차려라. 김효진의 마지막 경고와 함께 그들은 어둠 속 바다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며칠간의 훈련으로 그들의 호흡은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 있었다. 소리 없는 패들링으로 그들은 유령처럼 해안을 향해 나아갔다. 하지만 바다는 인간의 오만함을 용납하지 않았다. 목표 지점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 갑자기 하늘이 열린 듯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잔잔하던 바다는 순식간에 집어삼킬 듯한 파도가 휘몰아치는 지옥으로 변했다. 전원, 대열 유지해. 흩어지면 죽는다. 윤두준이 고함을 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거친 비바람 소리에 묻혀버렸다. 설상가상으로 거대한 파도가 그들의 IBS 중 한 대를 덮쳤다. 으악! 비명과 함께 보트가 뒤집히며 학생들이 바다에 빠졌다. 대부분은 옆조의 도움으로 구조되었지만 한 명이 보이지 않았다. 장벽 손동훈이었다. 그는 수영에는 비교적 약한 편이었는데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여 허우적거리다 거센 파도에 휩쓸려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져버렸다. 동훈이가, 손동훈이 없어졌어요. 양효섭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에 학생들은 공포에 휩싸였다. 이 칠흑 같은 어둠과 폭풍우 속에서 사람을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잘못하면 구조하러 나선 사람까지 모두 위험해질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었다. 전원, 내 말 들어. 그 순간 모든 것을 압도하는 김효진의 목소리가 어둠을 갈랐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공포나 당황이 조금도 섞여 있지 않았다. 오직 강철 같은 의지와 냉철한 판단력만이 담겨 있었다. 교사 김효진은 사라지고 UDTSEAL 최정예 요원 바이퍼가 완벽하게 돌아와 있었다. 지금부터 조난자 수색 및 구조 작전을 개시한다. 나는 교관, 너희는 대원이다. 내 명령에 즉각 복종한다. 그녀의 지휘 아래 패닉에 빠졌던 학생들은 반사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윤두준 대원. 대원 윤두준. 넌 지금부터 현장 지휘자다. 전체 대열을 유지하며 대원들의 상태를 계속 체크하고 보고해. 사기 떨어지지 않게 계속 독려해. 용준영 대원. 대원 용준영. 넌 파도와 바람의 방향을 보고 동훈이의 예상 표류 경로를 5분 안에 계산해서 보고해. 가장 가능성 높은 지점 3군데를 찍어. 이기광 대원. 대원 이기광. 넌 우리 중 최고의 수영 실력이다. 넌 구조조다. 내 신호가 있을 때까지 체력을 비축하고 대기한다. 양효섭 대원. 대원 양효섭. 넌 민첩하고 시야가 좋으니 수색조의 역할을 맡는다. 조명탄과 랜턴을 이용해 예상 경로를 탐색한다. 그녀는 마치 체스 마스터처럼 각자의 재능과 특성에 맞는 최적의 임무를 부여했다. 그녀의 절대적인 지휘 아래 흩어졌던 개인들은 다시 하나의 팀, 하나의 구조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용준영의 계산에 따라 수색 범위가 좁혀졌고 양효섭의 끈질긴 탐색 끝에 멀리서 바위에 부딪히는 파도 사이로 희미한 형체가 발견되었다. 찾았다. 저기. 이기광은 망설임 없이 바다로 뛰어들었고 다른 학생들은 로프를 던지며 그의 뒤를 바쳤다. 마침내 의식을 잃어가던 손동훈을 끌어안은 이기광이 해안으로 돌아왔을 때 학생들은 모두 함께 달려가 그들을 끌어안았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해변에 쓰러져 서로의 체온에 의지한 채 그들은 비로소 깨달았다. 김효진이 가르치려 했던 강함의 진짜 의미를. 그것은 혼자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려내는 것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길들여지지 않은 맹수들이 아니었다. 거친 바다의 세례를 받고 진정한 전우로 다시 태어난 UDT의 예비용사들이었다. 지옥주와 폭풍우 속의 하룻밤이 지난 후 진해 해군 공업고등학교에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평화가 찾아왔다. 그 평화는 굴종이나 체념이 아니었다. 거대한 태풍이 휩쓸고 간 뒤 모든 불순물이 씻겨 내려간 바다처럼 맑고 단단한 질서였다. 복도를 어슬렁거리던 야수들의 무리는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목표를 향해 걷는 예비 수병들의 절도 있는 발걸음이 자리 잡았다. 그 변화의 핵에는 오성이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공포와 폭력으로 군림하지 않았다. 지옥의 문턱에서 생사의 경계를 함께 넘고 한 명의 동료를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경험은 그들을 철없는 반항아에서 책임감 있는 리더로 다시 태어나게 했다. 리더 윤두준은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했다. 그는 더 이상 주먹이나 카리스마로 표를 얻으려 하지 않았다. 대신 지옥주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나고자 없는 학교, 전우와 함께 가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진심 어린 연설로 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는 학생회장이 된 후 가장 먼저 소외된 학생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만들고 교사와 학생 간의 소통 창구를 개설하며 학교 전체를 아우르는 진정한 지휘관이 되어갔다. 설계자 용준영의 냉소적인 태도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방향이 달라졌다. 그는 학교 운영의 비효율적인 부분들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학생회와 함께 현실적인 개선안을 만들어 나갔다. 그의 날카로운 분석력은 더 이상 동료를 비꼬는 데 쓰이지 않고 모두를 위한 더 나은 시스템을 설계하는 데 쓰이고 있었다. 독종 양효섭은 학교 운동부 연합의 주장을 맡았다. 그는 자신의 콤플렉스였던 작은 체구를 이제는 끊임없는 노력과 도끼로 극복할 수 있다는 증거로 삼았다. 그는 후배들에게 체격이 아니라 심장이 뛰는 거다. 라고 외치며 가장 먼저 운동장에 나와 가장 늦게까지 땀을 흘렸다. 그의 등 뒤에는 더 이상 왜소한 소년의 그림자가 없었다. 거인과도 같은 투지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짐승 이기광은 자신의 압도적인 운동신경을 후배들을 가르치는 데 쏟았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재능을 과시하지 않았다. 대신 기초 체력이 부족한 후배들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 함께 달려주고 기술이 부족한 이들에게는 자신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해 주었다. 그는 힘을 자랑하는 법이 아닌 힘을 나누는 법을 배운 것이었다. 가장 큰 변화는 장벽 손동훈에게 찾아왔다. 죽음의 문턱에서 동료들의 손에 구조된 그는 말이 없는 대신 누구보다 깊은 눈으로 주변을 살피게 되었다. 그는 학교에 갓 입학해 적응하지 못하는 1학년들을 조용히 찾아다니며 그들의 짐을 들어주고 고민을 들어주는 든든한 장벽이 되어주었다. 그들의 변화는 왕따였던 장현승과의 관계에서도 드러났다. 윤두주는 학생회의 모든 영상 자료 제작을 장현승에게 일임했고 용준영은 그가 만든 드론을 이용해 학교 전체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설계하자고 제안했다. 오성은 이제 장현승의 재능을 시기하거나 무시하는 대신 존중하고 필요로 했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결실의 계절 가을이 찾아왔다. 그리고 진해 해군 공고의 가장 큰 축제인 해군제가 열렸다. 예년 같았으면 과별 자존심 싸움과 크고 작은 폭력 사태로 얼룩졌을 축제였지만 올해는 달랐다. 윤두준의 지휘 아래 학생회와 오성이 주축이 되어 모든 행사는 질서정연하고 활기차게 진행되었다. 김효진은 본관 옥상 가장 높은 곳에서 그 모든 광경을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학생회장 완장을 찬 윤두준이 무전기로 전체 상황을 통제하고 심판 완장을 찬 이기광이 공정하게 경기를 진행했다. 양효섭은 자기 팀을 독려하며 목이 터져라 응원했고 손동훈은 행사장 곳곳을 순찰하며 안전을 살폈다. 용준영과 장현승은 드론을 띄워 축제의 모든 순간을 영상으로 담고 있었다. 그녀의 분대가 이제는 각자의 위치에서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지휘관이 되어 있었다. 그때였다. 성장한 제자들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앞에 아련한 환영 하나가 피어올랐다. 몇 년 전 차가운 바다에서 그녀의 손을 놓아야만 했던 20살의 훈련생이었다. 늘 악몽 속에서 고통스러운 얼굴로 나타나 그녀를 괴롭혔던 그가 오늘은 너무나도 맑고 편안한 얼굴로 그녀를 향해 웃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UDTSEAL의 가장 명예로운 방식으로 그녀에게 거수 경례를 했다. 교관님 덕분에 저희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 울리는 듯한 목소리. 그 순간 김효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툭 하고 떨어졌다. 그것은 더 이상 죄책감의 눈물이 아니었다. 길고 길었던 상처와 비로소 화해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용서와 구원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환영을 향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축제의 모든 행사가 끝나고 석양이 진해의 바다를 붉게 물들릴 무렵 오성 멤버들이 옥상으로 올라와 그녀의 앞에 섰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윤두준이 대표로 나서며 마치 부대 보고를 하듯 깍듯하게 말했다. 교관님께 보고드립니다. 2025년도 해군제 인원 및 시설 피해 없이 무사히 종료되었습니다. 그의 보고가 끝나자 윤두준을 포함한 5명의 학생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그녀를 향해 절도 있는 동작으로 거수 경례를 했다. 감사했습니다, 교관님. 그들의 목소리는 하나가 되어 옥상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더 이상 반항이나 조롱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온 존경과 신뢰의 표현이었다. 김효진은 말없이 그들의 경례를 받았다. 그리고는 그녀 역시 그들을 향해 부드럽지만 흐트러짐 없는 동작으로 답례를 했다. 그녀는 진해의 거친 야수들을 세상의 어떤 파도도 두려워하지 않을 강인한 분대로 만들어냈다. 죽은 후배에 대한 속죄를 위해 찾아온 이곳에서 그녀는 수십 명의 새로운 아들들을 얻었다. 군복을 벗고 교복을 입은 아이들 앞에 섰지만 그녀는 교사가 아닌 자신의 분대원들을 지키고 성장시키는 바이퍼로서 가장 완벽하게 임무를 완수한 것이었다. 붉게 물든 바다를 등지고 선 그녀와 그녀를 향해 서 있는 새로운 지휘관들. 진해의 바다는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조용히 축복하고 있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